꼭 말해야 알아? 소통하는 부분은요.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. 그래서 한 20년 이상 살면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가 봐요. 눈빛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우리가 20년을 같이 살았지 20년을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냥 일하는 일돌이하고 밥하는 밥순이가 만나가지고 사실 법적 동거인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고 애들 문제 딱 터지면은 이게 해결사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 과연 우리는 같이 살았던가 같이 알았던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함께 산다는 거는 일상을 같이 살았던 거지 감정을 공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서로에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잘 표현하지도 않고 또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20년 이상 된 부부들은 보면 보통 이런 감정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경우가 되게 많아지죠. 그건 아마 서로 일상을 살았지 감정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애들은 금쪽같이 다루잖아요. 부부는 개떡같이 다룬단 말이에요. 이상할 정도로 부부가 서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요.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 아파 그러면 어떻게 약 먹어 그러지? 어디가 아파 머리 짚어보지도 않고요. 허리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병원 가 그러지? 허리를 이렇게 비벼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.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서로를 그냥 보기만 했던 건 아닌가. 서로를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우리는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낀다고 착각했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처럼 미숙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. 우리나라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말이죠. 그 20년 이상 산 그 부부들 이혼율이 아주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. 깜짝 놀랐는데 그럼 이게 뭐냐 세계적인 추세냐 문제냐 또 아니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야 그런 문제냐. 이게 그렇죠.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좀 유일한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항혼이혼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. 20년간 혼인 생활한 후에 그 이후에 이혼하는 거를 항혼이혼이라는데 사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을 해서 성년이 됐을 때 그때 이혼하다 보니까 수능이혼이라는 표현도 좀 씁니다. 항혼이혼을 수능이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결국은 20년 지난 후에 계속 자식들 얘기하고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항혼이혼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너무 부부 두 사람보다는 다른 요인들, 자식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? 있습니다. 자, 노후 생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생긴 문제 첫 번째, 이렇게 해결합니다.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라.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많은 부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렇게 살아도 날 몰라? 그게 뭐냐면 나를 모르는 너는 잘못한 거다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봤던 장면 보니까 여보 내가 요새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우울해.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. 몰라 하면 네 잘못이야 하지만 우울해 이건 나를 도와줘 이런 뜻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부부는 어쨌든 서로 간에 그래도 비밀 보장이 조금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지금부터 고백을 해야 될 때거든요.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상대방도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.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? 아니 아까 저도 화면 보는데 그 동창회 나가는 부인한테 나중에 이제 좋은 사례로 말한 거 있잖아요. 뭐 나도 나이 드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 싱숭생숭하네. 그러면 저 같아도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.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.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 도움 된대요. 두 번째 볼게요. 화가 날 때는 30초만 말을 멈춰라. 화가 한번 욱 하고 날 때 그게 머릿속 위로 올라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보통 그 정도 걸린대요.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는데 집에 오면은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저도 사실은 젊을 땐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가장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배우자인 경우가 많거든요. 잊지 마십시오.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를요. 알겠습니다.